이번에 새로 저희가 개미 청년단이라고 해서 개미 청년단.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 개미냐면 어. 개미는 저희 청년들은 사실 어른들이 보시기엔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쉽게 짓밟힐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아는 지식도 사실은 딸려요. 어른 세대에 비해서는. 근데 저희가 합쳐지고 뭉칠 때 그 최고의 몇십 배, 몇백 배나 되는 그렇죠. 그런 짐들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할 때가 됐다 해서 이 개미 청년단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보수도 좌파도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오로지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의의 편에 설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부자와 가난한 자, 좌와 우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히 번영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꼰대와 자식 사이에 놓인 38선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38선,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난 후에는 과연 아버지와 자식 간에 드리워진 38선이 그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그 자녀가 유치원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오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유치원에서 실컷 재밌게 놀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란 말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백년대계란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추상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그 알맹이가 과연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교육이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주체는 당연히 부모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아버지는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가슴 저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육아와 부엌 요리로부터 완전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버겁고 어설픈 채통을 지키려고 애써 위험을 보여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난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위험이 도를 넘어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50년대, 60년대 그 시대에 자주 목격하곤 했던 인상 깊은 거리 풍경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골 풍경 중에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장을 오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엄마는 머리에 짐을 지고 등에는 아이를 놓고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손에도 무엇인가를 들고 말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긴 담뱃대를 물고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으며 술이 취한 채 이리저리 비틀비틀 대며 빈손으로 뒤따라가곤 했었죠. 제가 80년대 당시 미국 유학 시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엄마가 아닌 아빠들이 대부분의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한국에서의 풍경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말이 되면 아빠는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거나 아이가 참여하는 운동 경기에 가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직접 심판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제 아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이야기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유치원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 What did you learn at kindy today라고 물으면 언제나는 대답이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부모된 나의 질문이 잘못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신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재밌게 보냈니? 라고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도 영어나 수학 따위를 열심히 배워오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갖가지 장난감, 톰이나 망치 같은 공구, 그리고 기니피그, 앵무새와 같은 동물들을 구비해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잘 놀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사랑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그러했지만 5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는 아이를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대한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입구에서 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교실까지 데려다주며 포옹과 키스 후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대화의 상대로 동격 취급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저리 가라 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경우를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패밀리 타임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발표력에 놀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당시 이런 상황을 목격한 한국의 어른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인상 깊게 느끼기도 하지만 간혹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하는 말도 했었죠. 한국인에게는 아이란 어른 앞에서 목소리까지 낮춰서 고분고분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화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때문인지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당시 수업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수님보다 더 크고 해서 교수님과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들기도 했었죠. 당시 한국에서는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질문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가정의 아버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흔히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잃어버린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라는 등으로 아버지를 공포의 존재로 인식시켜 온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출가하게 되면 아버지 곁으로 오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들 합니다. 상대하기가 귀찮다는 것이죠. 결국 노이의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하게 저물어가게 되는 삶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꼰대라는 말까지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꼰대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든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진화된 속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해라 하라의 명령자로서 군림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 말입니다. 자나깨나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얼마나 지긋지긋한 잔소리입니까? 자기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의 자식들에게까지도 건네는 말이 판박이로 너 공부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공부를 잘 해야지 등의 말을 습관적으로 건네기 일쑤죠. 이런 말은 젊은이와의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어 폭력이라고 지칭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이와 같은 언어 폭력적인 발언 때문에 젊은이는 나이 드신 분들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 아버지와 자식 간,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몸에서도 병균은 면역체가 약화되고 몸이 허약해지는 틈을 노려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줄곧 한반도 적화를 잠시도 멈춘 적이 없는 북녘 공산주의자들이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주사파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겠습니다. 그중 한 가닥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바로 정교조라는 그룹입니다. 정교조 선생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을 부모님의 억압과 위협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계략이었습니다. 학원가를 주사파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빵집이나 피자집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새를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의 예기치 않은 대접에 황송해하며 졸졸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정교조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어른도 피우는 담배 너희들이라고 해서 못 피울 이유가 없다.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는 것은 학생들 자율적인 문제이다. 는 등으로 엮어나갔습니다. 가정에서 억압받아온 학생들의 귀에는 얼마나 솔깃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정교조 교사가 학원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치부하여 대부분
설마하며 설마를 믿고 지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도 교육인도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들조차도 반대편의 반격에 겁을 먹고 숨을 죽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여전히 많은 자녀들이 두려움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체가 된 물리적 폭력까지 등장하는 집안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폭력이 미화된 어거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생겨난 38선은 더욱더 굳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베트남을 여행하던 중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한국 유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군 고위직으로 예편했으며 서울에서 베트남을 방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를 무서워한 나머지 아예 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를 혐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 말끝마다 헬조선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도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 고집했던 사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식이란 귀한 축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귀한 선물을 잘 관리하는 문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귀한 선물이 되는 자녀 관리는 첫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을 많이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부를 하라는 대신에 재밌게 함께 놀아주고 자식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여겨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즐거움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때 우리는 꼰대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날이 올 때면 부모와 자식 간의 38선은 거두어지고 함께 대한민국이란 족을 위해 태극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꼰대가 하는 말로 들렸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70이 가까워지게 되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하. 여러분,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